우측 발바닥, 특히 뒤꿈치가 아파서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첫 발을 뛸 때 찌릿하는 통증이 가장 심해요. 몇 발짝 동안 통증이 심하다가 걷다 보면 또 완화됩니다. 발바닥 뒤꿈치 쪽을 손으로 한번 꾹 눌러보셨을 때 특정 지점이 아픈 지점이 있으실까요? 뒤꿈치 발바닥 안쪽 부분이 눌렀을 때 많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 족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료를 보러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발바닥 통증으로 문의하신 환자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지섭님. 안녕하세요, 소지섭입니다. 네, 환자분 발바닥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우측 발바닥, 특히 뒤꿈치가 아파서 왔어요. 6개월 정도 됐고 처음에는 약간 발을 디딜 때 욱신거리고 살짝 아프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갈수록 통증이 조금씩 더 심해졌어요. 지금은 통증 때문에 짧은 거리도 걷기 부담되고 일상생활 일할 때도 지장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혹시 통증이 특히 더 아픈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으실까요? 많이 걷다 보면 아파지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첫 발을 뛸 때 찌릿하는 통증이 가장 심해요. 몇 발짝 동안 통증이 심하다가 걷다 보면 또 완화됩니다. 식탁에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도 통증이 있어요. 혹시 평소에 서 있는 시간이 좀 길으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해서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서서 일한다고 봐야죠. 운동은 특별히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공원 산책로 걷기를 이틀에 한 번은 하려고 합니다. 15,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걸어요. 그러시군요. 6개월 전부터 불편하셨으면 그동안에 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병원 진료를 보시고 치료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 본 적이 있었어요. 엑스레이에서 뒤꿈치뼈가 많이 자라났다는 말씀을 하시고 약을 주셨는데 약만 먹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다른 치료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반다리 한번 해보시고요. 발바닥 뒤꿈치 쪽을 손으로 한번 꾹 눌러보셨을 때 특정 지점이 아픈 지점이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뒤꿈치 발바닥 안쪽 부분이 눌렀을 때 많이 아프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전형적인 족저근막염 증상을 가지고 계세요. 족저근막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름이 무슨 염이라고 하니 염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반적인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많이 걷고 오래 서 있고 하면서 발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발바닥 아치를 유지하는 족저근막, 특히 뒤꿈치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미세하게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 파열이 다시 자연 치유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두껍고 뻣뻣하고 딱딱해지게 족저근막이 변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뒤꿈치 뼈에서도 골극이 자라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부위에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제 발이 평소에 많이 무리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족저근막염에 대한 치료는 뻣뻣해진 족저근막을 원래대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덜 아픈 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걷기 운동하고 산책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전신 건강에 이런 걷기 운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많이 걷는 거는 족저근막염 환자에게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자전거나 아니면 수영, 다른 기타 발을 많이 쓰지 않는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운동만 쉬어도 좋아질까요? 저는 빨리 낫고 싶거든요. 유병 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 치료 없이 발만 씌워주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소지섭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꽤 심하신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스트레칭과 족저근막 스트레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연구도 있었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운동법인데요. 우선 족저근막의 통증과 아킬레스,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비복근의 뻣뻣함, 타이트함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뒤꿈치가 아프지만 종아리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스트레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종아리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보행 시에 족저근막의 부담이 덜게 되고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 자체를 자극하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이 역시 스트레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시행했을 때 족저근막염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원장님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은 더 없을까요? 영어 약자로 ESWT라고도 하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족저근막염의 교과서적인 치료입니다. 주 1, 2회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시겠고요. 뻣뻣한 퇴행성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효과를 보이지만 그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가능한데 그동안에 주사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소개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족저근막에는 주로 최대한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믿고 치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흔한 족부질환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진찰을 통한 진단으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발을 아껴 쓰시고 스트레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